1955년 11월 1일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 무려 20년 동안 치러진 베트남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단순히 당시 분단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간의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라 베트남 공화국, 미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의 한 편을 먹고 베트남 민주공화국, 중국, 소련, 북한 등의 연합체와 싸우는, 쉽게 말해 세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싸움이 베트남에서 벌어진 것이죠. 스케일이 컸던 만큼 베트남과 베트남 국민들이 받은 피해가 매우 심각했는데요. 당시 베트남의 GDP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잠비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 북한 GDP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죠. 당시 베트남 국민 1인당 GDP는 80달러, 한 명이 80달러로 1년을 버텨야 했던 당시 베트남은 살아남은 것조차 기적일 정도로 상황이 암울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베트남의 GDP는 1989년을 기점으로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듯한 움직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베트남의 GDP가 무섭게 상승하기 시작한 1989년이 바로 한국이 베트남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시작해준 시기라는 것이죠.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삼성중공업, 대우엔지니어링 등 한국의 대형 건설 및 중공업 회사들이 베트남의 화력발전소, 상수도 인프라, 가스관, 하수처리장 등 베트남의 제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베트남 전역의 인프라망을 구축해 주었고, 2007년부터 시작된 삼성의 대규모 투자로 베트남 경제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1년에 3억대가 넘는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절반이 넘는 1억 5천만 대를 베트남에 있는 삼성 스마트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베트남의 GDP에 더해질 뿐만 아니라 삼성 홀로 16만 명이 넘는 베트남 인구를 고용하고 있는 등 베트남 경제 전반에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투자하기 전 7조 원에 불과했던 베트남의 GDP는 지난해 40배가 넘게 오른 311조 원을 기록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번 사태 이후 베트남이 한국에 4번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말이죠. 첫 번째가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이미 이륙해 베트남으로 향하던 중에 베트남이 갑작스럽게 입국 금지를 통보하는 바람에 긴급 회항한 사건. 두 번째도 역시 베트남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편지를 보내 통보식으로 3개월 후에나 환불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전해 한국인 여행사들과 이용객들의 불쾌감을 준 사건. 세 번째는 베트남 일부 언론이 베트남 진단키트가 한국산보다 훨씬 우수하다며 한국산 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비판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바로 한국의 태극기를 이렇게 바꿔버린 것이죠. 그 결과 한국의 반격이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베트남의 경제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화면에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베트남이 이제부터 두려워해야 할 곳은 한국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수입하는 물품 중 35%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고 23%가 한국입니다. 중국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대규모 공장을 건설해 중간재를 수입한 후에 베트남의 값싼 인건비를 이용해 완성품을 조립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형태죠. 베트남의 관광산업도 비슷합니다. 베트남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관광객 1,800만 명 중에서 580만 명이 중국인, 430만 명이 한국인으로 중국과 한국이 관광산업을 포함한 베트남 경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도 베트남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과 베트남을 잇는 모든 항공 노선을 정지시켰고, 심지어는 국경에 있는 산악지역의 모든 통행로마저 금지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베트남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들도 중국으로 강제 귀국 조치시켰고 중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완전히 중지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 레스토랑과 호텔들은 대놓고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겠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문구들을 내걸어 중국인들의 분노를 샀고, 다낭의 한 호텔은 이미 숙박비를 지급한 중국인 관광객에 도착 당일에서야 투숙을 거부한다 통보해 결국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급히 다른 숙소를 찾아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과 일본의 공통점이 관광객 절반 이상이 중국인과 한국인이라는 점인데요. 두 국가 간의 차이점은 일본은 한국을 놓친 대신 그나마도 중국인을 잡았지만 베트남은 한국과 중국 모두 놓쳤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손실은 마이너스 25%이지만
베트남은 60% 이상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번 사태가 해결된 후에도 말이죠. 베트남 현지 미디어 VN 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의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핵심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기타 선진국들처럼 재택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자재가 끊기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내 공장 가동 및 투자 축소와 같은 우려가 더해지면서 민간경제개발연구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천 개에 달하는 베트남 기업들 중에서 무려 4분의 3 정도가 동시다발적으로 파산한다는 극단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외교 판단을 내리는 동안 베트남은 앞으로 2-3년 동안 동물 사료를 포함해 옥수수, 콩 등의 미국산 농산물 30억 달러를 구매하겠다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응유엔 도안 또한 농림부 대변인은 베트남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요가 매우 높다 라며 농산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더 많은 농기계 장비들을 구입하고 싶다 밝혔습니다. 일본이 병충해로 갑자기 미국산 옥수수 275만 톤이 필요하다고 전한 아베 총리의 외교 전략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이죠. 베트남이 최근 한국을 막고 일본과 손을 잡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화면에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베트남이 일본과 사업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베식 외교 전술까지 그대로 베껴와 한국과 미국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추락해야 망가진 판단력이 되돌아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일본인들이 오늘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흥분한 것이 있습니다. 일본 총무상이 마이넘버와 개인 계좌를 의무적으로 연결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도장을 들고 가서 돈을 찾는 것이 일상인 일본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내 통장 계좌가 뭐 어떻게 된다고 들리기 때문입니다. 병적으로 내 통장, 내 도장에 집착하는 일본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인들의 현금 사랑과 통장과 도장 집착은 엄청납니다. 일본인들의 지나친 현금 사랑은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 등의 디지털화 작업에 결정적인 장애물일 정도입니다. 이미 일본 은행들은 전자결제 시스템을 위해 500억 달러, 한화 약 60조 원을 투자해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민간 기업들도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핀테크 등 미래 금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과도한 현금 사랑으로 결과는 처참할 정도로 미진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엄청난 고민일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아베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이 속도에 불을 좀 붙여보려고 했는데 이미 불씨조차 다 꺼져버린 상태이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한 사람당 10만원의 특별 정액 급부금을 지급하면서 강제로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온라인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려고 관공서에 몰려드는 바람에 정말 아비규환 그 자체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온라인 신청서를 공무원이 다시 인쇄해 대조해 확인했고 다시 우편 접수를 권장하는 등의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10만엔의 지급률은 30% 내외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후진국 행정 시스템이 드러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창피를 당하게 되면서 아베 정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마이넘버를 활용하는 계기로 만들자면서 적극 나서게 되었습니다. 마이넘버를 만들 수 있는 일본의 국가 사이트는 6년간 100억엔, 약 1110억 원을 들여서 장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서버의 이용률이 0.02%에 머물 정도로 유명무실했습니다. 마이넘버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만들었지만 시스템이나 서비스도 부실하고 보안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부 관공서에서는 직원들이 마이넘버를 취득하지 않는다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제 조치까지 등장했습니다. 나라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으로 평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과 정기 승급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베 정부는 한국이 며칠 만에 국가 지원금을 국가 행정 시스템으로 97% 이상 지급 완료하는 것을 보면서 망신을 당한 것을 정말 창피해야 합니다. 일본 언론에 계속 기사화되고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니까요. 결국 아베 정부는 일본 국민들에게 마이넘버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그 마이넘버와 개인 계좌를 연결해 한국처럼 한방에 딱 입금시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자민공명양당과 일본 유신회는 8일 공적인 급부금을 받는 적금 계좌 정보를 마이넘버와 함께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일본 국회에서는 개정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베는 내각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총무상은 9일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마이넘버와 개인의 적금 계좌를 연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관련 부서에 법 정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비판을 받아온 개인의 전체 계좌와 마이넘버와의 연결은 전면 보류하기로 했으며 이번 연결은 보조금 지급 사무에만 활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 개인 계좌를 통해 경기 부양과 복지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신속하게 지급 완료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정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입법의 가능성을 보여주던 마이넘버와 개인 계좌와의 연결 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을 보면서 일본 사회에서는 찬반 양론 논쟁이 치열합니다. 사실 치열하기보다는 완전히 한쪽으로 의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이넘버와 개인 계좌 한 개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한 일본인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략 60%가 반대를 하고 찬성은 36%가량입니다. 찬성하는 댓글은 세계의 조류이다. 하지 않으면 시대에 역행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탈세의 의도가 분명하다. 진작 했어야 했다. 나라를 의심하면 끝이 없다. 장점이 크다. 등의 의견이지만 정말 소수의 의견입니다.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반대의 댓글들을 보면 한 개의 계좌를 허락하면 분명히 전 계좌로 연결시킬 것이 확실하다. 앞으로는 거의 기회가 없을 급부금 지급보다는 정부에 떼일 입출금이 줄줄이 압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결국 개인의 자산이 정부에 장악돼서 좋은 것은 1도 없다. 급부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쓸데없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연말 정산 때는 노동자들은 급여 지급 시에 주면 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지자체에서 주면 된다.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다. 나는 아베 정부를 못 믿겠다. 한 개만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변경 절차가 더 복잡하다. 그래서 분명히 전체 계좌로 하자고 할 것이다. 수작 부리지 말아라. C19로 혼잡할 때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말아라. 결국 감시사회로 귀속시키려는 것이다. 지금처럼 취약한 관리 방법에서 어느 순간 내 계좌는 금방 털릴 것이다. 강제로 마이넘버 만들고 계좌로 연결하면 뭐하나.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불신감 해결이 없으면 마이넘버 제도의 성공은 없다. 이 아베 정권을 믿을 수가 있나. 기록을 남기지도 않고 폐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권인데 태연하게 전 계좌로 바꾸고 말 것이다. 앞으로 급부금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지급해주나? 그러면 찬성하마. 알았으니까 10만엔이라도 빨리 보내라. 뭐 난리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쉽게 입법화되기도 힘들 것 같고 설사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시행이 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베 정부에 대한 불신과 내 통장의 돈에 대한 집착, 그리고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앞으로도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도장 들고 은행이나 관공서에 줄을 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